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온라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기압을 공부했었죠. 그래서 기압이 뭔지, 그리고 이제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공기가 모여들면 고기압, 상대적으로 공기가 적으면 저기압. 그래서 지상에 대한 공기의 양은 이제 상층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기가 모여들면 상층으로 상승해서 발산되고, 그리고 공기가 이제 많이 모여들면 수렴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지상에서는 공기가 발산하면서 고기압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 그래서 지상과 상층에서의 공기의 순환이 연결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일기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이제 일기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봄철이나 가을철에 편서풍 때를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온대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날씨 변화가 급격하게 변한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될 내용은 뭐냐면 태풍이에요, 태풍. 그래서 자, 태풍. 다른 말로 하면은 열대 저기압이에요. 얘도 저기압. 선생님이 처음에 기압 공부하면서 뭐라 했냐면 고기압은 하강기류에 의해서 날씨가 단열 압축으로 이제 항상 맑은 날만 있기 때문에 고기압은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저기압은 이제 구름이 끼고 날이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이런 식의 날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기압의 영향을 맞춰서 공부한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온대저기압 공부한 거고, 이제 이번 시간에 열대저기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이 부분도 굉장히 빈출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여름철, 가을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죠, 기상.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일상생활에서도 날씨 읽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 자, 목차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태풍이 어떻게 발생을 하냐, 발생 과정. 그다음 두 번째, 이 태풍이 이제 발생을 하고 이동을 할 때까지의 그 에너지원은 어떻게 얻게 될까? 그래서 에너지원 공부를 하고, 그다음 세 번째, 얘 태풍 구조가 있어요. 특히 얘 태풍의 눈.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진행 과정, 방향. 자, 이 네 가지를 이제 큰 목차로 잡고 이제 얘네들을 너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줄줄줄줄 쓸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될까요? 자, 그럼 이제 태풍의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풍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앞에도 나와 있지만 열대, 즉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풍속이 굉장히 센 애들을 우리가 태풍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처음 배우기 때문에 일단 정의부터 해보면 어디서 발생한다? 자, 열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육지 아니고 어디냐면 바다에서 발생을 해요.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고 그리고 풍속이 17m/s 이상인 열대 저기압을 우리는 이 태풍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디서 발생하냐, 어떤 바다에서 발생하냐에 따라서 뭐 타이푼이니 허리케인이니 이런 식의 이름을 많이 붙이기도 하는데, 자,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우리 이 중위도대에서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태풍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대 바다에서 발생을 하는 풍속이 굉장히 센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태풍이. 자, 그럼 1번부터 이제 정의를 해봤으니까 어떻게 얘가 발생을 할까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아무 데서나 발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위도가 있어. 위도 어디냐면 5도에서 25도, 즉 다른 말로 하면 한 저위도대죠. 저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발생을 해요. 처음에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도대, 아무 위도대가 아니라 이 위도대에서 육지 바다, 어디? 바다. 수온이 27도 이상인
북반구 열대 해상에서만 처음에 발생을 합니다. 예요. 얘들아, 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자,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 그 다음에 수온은 27도 이상. 그러니까 뜨겁다는 게 보다는 그러니까 물이 상대적으로 차갑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온이 27도 이상인 열대 해상, 즉 남반구 아니고 북반구에서만 이제 잘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해볼게요. 자,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 이유는 뭐냐면 얘가 딱 적도, 저위도면은 적도에선 안 될까? 위도 0도에선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회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5도에서 25도 사이에서만 돼야 돼요. 자, 이 회전력이란 건 뭐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전향력이라는 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향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도대여야지만 처음에 회전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태풍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 이거 전향력 식은 몰라도 되는데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이 전향력이라는 코리올리 힘은 E 오메가 사인 세타 V 라는 식이 있는데 얘가 뭐냐? 위도예요. 그러니까 0도를 집어넣게 되면 이 회전력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적도에서는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적도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 왜? 전향력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될까요? 그래서 첫 번째 발생하는 거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다. 왜? 전향력을 발생시키려고, 회전력을 발생시키려고 이 위도에서 발생을 한다. 두 번째, 이제 수온 27도 이상인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바닷물이 증발을 해야 돼요. 증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온도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공급 때문에, 다른 말로 숨은 열이라고 한번 이건 이따가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이 수온이 높아야지만 이 열대저기압이 유지되는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될까요? 자, 그래서 태풍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 두 가지를 말하라 라고 하면 첫 번째 5도에서 25도 사이, 적도는 절대 안 되고 수온이 어느 정도는 높아야 되는 열대 해상에서만 발생을 하는구나 라는 거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에너지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 온대저기압에도 그 파동이 치면서 전선을 만들고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 에너지원이 뭐였어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섞이게 되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죠. 그 감소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면서 이동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태풍에서도 얘는 더 강력하기 때문에 큰 에너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원 어디서 준다라고 했어요? 그쵸? 이 바다에서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에너지원. 자, 열대 해상, 육지에선 절대 이 태풍이 발달할 수 없어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열대 해상이라고 해볼게요. 열대 해상. 바다예요, 바다. 자, 근데 바다, 뜨거운 바다기 때문에 얘네들이 저희도에서 이렇게 증발을 할 거예요. 그쵸? 증발하면은, 이 바닷물이 증발을 하면은 수증기가 되겠죠? 그죠? 이 수증기가 되는데, 이 수증기가 이제 뜨거운 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 상승을 할 거예요. 이 수증기가 덥기 때문에 상승을 해요. 자, 대기 중으로 상승을 하면 점차 올라갈수록 기온은 어떻게 될까, 얘들아? 기온은 떨어질 거예요. 자, 온도가 떨어지면은 이 기체인 수증기가 어떻게 되지, 얘들아? 상승 기류로 기온이 점차 내려가요. 단열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액체가 돼요. 액체 상태. 다시 자, 바닷물이 증발해. 뜨거우니까 증발을 하면 점차 얘가 밀도가 낮아서 온도가 점차 내려갈 거예요. 상승을 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액체가 되겠죠. 그럼 보세요. 기체 상태에서 액체가 돼요. 그럼 원래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겠지. 기체 운동할 때 여기저기 다니니까. 그러다가 그 운동이 더뎌졌어. 그럼 내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어떻게 할까? 주변으로. 그쵸. 주변으로 방출하겠죠. 기체에서 액체가 될 때는 열을 방출해요.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거 우리 1학년 때 다 배웠어요.
에너지를 방출해요. 기체에서 액체 상태가 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수문열, 잠열, 숨어있던 열이 나왔다 잠열. 그 얘를 뭐냐면 결국에는 기체에서 액체되는 응결열이죠. 응결.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돼요. 그럼 보세요. 이 지역은 열대 해상이에요. 안 그래도 온도가 높아서 계속 바닷물이 증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증발된 기체가 올라가면서 또 다른 수문열을 계속 주변으로 방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주변은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기온은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기체 상태들은 밀도가 감소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상승 기류가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가 더 많이 액체로 변하게 되면서 여기에 상승 기류를 굉장히 높게 발달을 시킨다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 바다 상태에다가 다시 이렇게 바다 상태에서 기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증발을 했는데 증발을 하면서 얘네들이 올라갈수록 액체가 되니까 더 많은 수문열을 방출을 하는 거야. 그러면 더 어떻게 된다? 강력한 상승 기류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세요. 기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지면에는 어떤 기압이 배치가 될까요? 그쵸. 상승기류, 저기압이, 강력한 저기압이 해상에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바다는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온이 27도 이상으로 따뜻한 바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증발을 해서 액체로 계속 만들고 그리고 그 와중에 수문열을 계속 방출을 하면서 공기를 덮이면서 상승기류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잡열로 인해서 바다의 지면에 강력한 저기압을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지면으로는 계속 공기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고 모여든 공기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열대 저기압을 만들었구나 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게 바로 이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열대 저기압을 만드는 에너지원을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열대 저기압의 에너지원은 즉 수문열, 잠열, 다른 말로 응결열, 수문열에 의한 저기압을 생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풍에서의 에너지는 바로 이 수문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에 강력한 저기압을 만들고 그다음 상층으로 계속적으로 상승 기류를 만들어서 높은 구름, 저근형 구름을 만들고 강력한 비가 오게 만든다라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발생,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 전향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위도고 수온이 27도 이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바로 이 수문열, 에너지원을 줘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 그래서 발생과 에너지원을 함께 연결시켜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자, 이제 계속 가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바다에 지면에 발생한 이 저기압은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저기압이 있으면 지면에 있는 공기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모여들게 되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공기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모여들게 될 때 여기에는 굉장히 기압이 강해요. 기압 경도력이라고 하는데 기압 경도력 굉장히 세기 때문에 공기들이 이 중앙까지는 밀고 들어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까지 들어와서 올라가야 되는데 저기압이 뒤에서 쓸게요. 자, 지면에 지금 해상에 저기압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근데 얘가 이렇게 공기들이 수렴을 들어와야 돼. 저기압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공기들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랑 딱 맞을 텐데 이 태풍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기들이 끝까지 안으로 밀고 들어오지 못하더라. 왜? 강력한 기압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안까진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으로만 이렇게 공기들이 모여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으로만 이렇게 모여드니까 어떻게 돼? 모여든 공기들은 상승기를 유발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앙까지는 공기가 들어오지 못해서 상승기류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 태풍의
중심부 주변으로만 이렇게 상승 기류로 인해 저근형 구름을 주변으로 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되더라. 자, 다시. 따뜻한 바다가 수문열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공기가 모여드는 저기압을 일단은 형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앙부에는 기압 경도력이란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공기들이 중앙까지는 밀고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으로만 이렇게 모여들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 위로. 그러니까 상승 기류로 따라서 구름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높은 구름, 저근형 구름이 옆으로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높은 구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벽구름이라고 해요. 그런데 태풍의 가장 중앙부에는 지금 강력한 상승 기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태풍의 이 중앙부에는 태풍의 중심 내로는 공기가 들어오지 못해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태풍의 눈이라고 해요. 공기가 모여들지 못하니까 상승 기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날씨가 맑은 특징이 있어요. 이해될까요? 자, 상승 기류가 있어야지만 구름이 만들어지고 날씨가 흐린 거죠. 자, 그래서 주변으로는 이렇게 큰 높은 구름을 만들어. 자, 그럼 상층부에는 어떨까, 얘들아, 이제. 놀라운 기류가 올라왔기 때문에 공기가 모여들지. 그럼 모여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발산해야 돼요. 그래서 상층부에서는 이런 식의 발산 기류가 생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중앙부, 태풍의 눈 부분에는 얘들아, 공기가 모여들지 않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상승 기류 말고 이런 식의 약한 하강 기류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의 눈에는 이 약한 하강 기류가 있다라는 소리는 고기압이 살짝 배치가 된다라는 거, 상층 부분에. 그러니까 이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맑은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태풍의 눈이 있을 때는 아직 폭풍 전향과 날씨가 굉장히 맑고 비도 안 와. 그러다가 이 태풍의 눈을 살짝 지나서 이 부분을 만나게 되면 강력한 저근형, 벽구름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게 되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태풍의 눈 주변부, 태풍의 눈 주변에서는 강력한 뭐가 있다? 상승 기류가 있기 때문에 풍속도 굉장히 세고 비도 굉장히 많이 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파악했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그래프 두 가지를 표현을 해볼 텐데, 자, 일단 풍속과 기압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기압은 보세요. 자, 기압은 지금 강력한 저기압이 배치가 됐죠. 그러니까 이 태풍의 눈 주변에선 저기압 때문에 기압은 굉장히 이런 식으로 낮을 거예요. 기압. 저기압 때문에. 아이고. 저기압 때문에 기압은 이렇게 낮을 것이다. 이걸 그래서 기압 표시요. 기압. 저기압. 그쵸? 자, 그다음 이제 풍속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풍속. 어떻게 된다 했지? 태풍의 눈에서는 약한 하강 기류 때문에 바람이 약하고 날씨가 굉장히 맑다 했지만, 태풍의 눈 주변부에는 강력한 상승 기류 때문에 벽구름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큰 바람과 비와 폭풍이 몰아친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태풍의 눈 주변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풍속이 어떨 것이다? 강력할 것이다. 하지만 태풍의 눈에서는 어떻다? 풍속이 약할 것이다. 또 다시 태풍의 눈 주변을 만나면 강력해질 것이다. 이런 식의 풍속 변화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태풍의 구조를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태풍의 눈에서는 굉장히 큰 기압 경도력이 발생을 해서 안까지는 바람이 불어 들어오지 못하니까 주변으로 강력한 상승 기류를 일으키게 되고, 상층에서는 발산 기류 때문에 약한 하강 기류로 인해 고기압이 배치가 돼서 약한 어떻게 돼요? 날씨가 굉장히 맑구나. 하지만 주변부는 어떻다? 벽구름으로 인해 풍속이 강력하고 비가 굉장히 많이 오겠구나 라는 거예요. 될까요? 네. 그래서 태풍의 구조 3번까지 봤습니다. 3번.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빈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구조에서는 태풍의 눈이에요. 태풍의 눈. 태풍의 눈이 뭐야, 얘들아? 중심부를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어떻다라고 했냐면 태풍의 눈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기압 경도력이 세기 때문에 주변에서 공기들이 안까지 밀고 들어오질 못해요.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한 하강기류가 있다라고 했어. 그런데 이 약한 하강기류는 온도를 한번 따져보면 이 중앙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주변부보다는 온도가 이 중심부에서는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온난의 핵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태풍의 눈을. 그래서 이 온난의 핵이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일단은 저기압이 배치될 때 바다에서 따뜻한 열과 수증기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대해상에서 이렇게 써보면 열대해상에서 열과 수증기가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따뜻할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지? 상승을 하죠. 그럼 상승을 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죠? 응결하면서 다량의 뭘 발생한다? 응결열. 다른 말로 수문열, 잡열을 방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열과 수증기가 있는데 플러스로 수문열까지 들어와. 그러니까 굉장히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겠죠. 그쵸? 그런데 플러스로 또 뭐 하지? 이 중심부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쵸? 하강기류가 있는 거야. 약한 하강기류. 약한 하강기류가 있다는 소리는 상층부에서 공기가 점차 내려오는 거야. 자, 위에 있던 공기가 내려오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야. 그쵸? 하강기류가 있다는 소리는 단열, 압축 현상으로 온도가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 자, 열대해상에서 이미 열과 수증기 공급받았고 얘네들로 인한 수문열, 그리고 또 위에 뭐가 있어요? 하강기류 때문에 이렇게 태풍의 눈을 계속 가열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풍의 눈 부분을 우리는 온난의 핵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온도가 따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뭐다? 태풍의 중앙 부분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많은 걸 공부를 했는데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오늘은 자, 태풍이라는 거 정의가 뭐였지? 열대 바다에서만 발생하는 풍속이 굉장히 강력한 열대 저기압을 의미한다. 자, 풍속이 강력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전향력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위도에서나 발생하는 게 아니까 5도에서 25도 사이, 적도 절대 안 되고 5도에서 25도 저위도와 그다음 열대 해상에서만 발생을 하는 저기압을 우리는 태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태풍이 발생을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때는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에너지는 뭐다? 바로 이 수문열, 잡열, 응결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이런 애들로 인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상승기류를 유발하다가 결국에 지면 열대 바다의 저기압을 만들게 되더라. 그런데 이 저기압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중앙부로까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에서 상승기류로 인해서 주변에 벽구름을 만든다. 그래서 그 중앙부에서는 약한 하강기류로 인해 뭘 만들었어요? 태풍의 눈. 그래서 우리 이 말 하지. 폭풍 전야가 오기 전에 고요하다. 그게 바로 이 태풍의 눈이에요. 그래서 이 태풍의 눈을 지나게 되면 벽구름을 만나서 굉장히 강력한 비바람이 몰아치더라. 그런데 이 태풍의 눈에서는 온도도 어떻다? 높더라. 그 온도가 높은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더라. 라는 거. 될까요? 자, 그래서 오늘 2차 시에서는 발생, 에너지원, 구조까지 봤고 이제 마지막 3차 시에서 이 진행 방향 그리고 관측자 입장에서의 풍향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부분 발생 에너지원 구조 잘 정리해두고 이제 마지막 3차 시에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모두 고생했습니다. 안녕.